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비 내리는 날에는 어떻게 출근해요? 아, 택시 타고. 예. 뭐 저는 조금 대중교통. 더 일찍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 물 웅덩이가 많아가지고 빨리 달리지 못하거든요. 우리 기사님들도. 저도 아침에 한두 번 정도 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다가 도로 상황이 도로 상황 때문에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조금 일찍 나와야 되겠다. 저는 예전에 한번 그 도로가 다리를 아예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포대교로 제가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를 못하게. 그래서 우회를 하라고 해서 갑자기 흑석동으로 제가 가 있고 나는 방송을 하러 가야 한다. 길이 막혔다. 물에 잠겼다. 못 간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권동호 부장님께서 오프닝을 해주셨던 기억납니다. 그날 진짜 이게 길이 막힌 거구나. 기가 막히고 길이 막히는 그런 사태가 부디 이제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번씩 비 많이 오면 또 한강 잠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올해 근데 이상기후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차를 버리고 무릎을 걷고 걸어서라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오늘 6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지난주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잠깐만 이거 뭐지?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짐 크레머가요 최근에 다시 또 등판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사실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요 문구가 그러니까 own it, don't trade i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라, 이것을 뭐 매매를 하지 마라. 이건 가지고 쭉 가라. 뭐 이런 의미로 예전에 이제 애플에 대해서 딱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를 딱 보고 나서 짐 크레머도 약간의 좀 센스를 발휘해서 애플 자리에다가 엔비디아를 넣고 거의 똑같은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2024년 6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또 우리가 이틀 연속 엔비디아가 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고점인가? 라는 뭐 여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짐 크레이머가 알려줬다. 고점이 언젠지. 고점 판독기다.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뭐 캡처로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 아마도 뭐 많은 분들께서 엔비디아가 내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조금은 어찌 보면 조금 뭐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같이 데이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내가 엔비디아 고점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릅니다. 또 향후 어떻게 될지 제가 뭐 재미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핵심 헤드라인을 좀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과 일정 정리를 뭐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내부자 매도가 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테크 섹터에 자금이 쏠렸다라는 일단 주간 단위의 펀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자, 그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제가 핵심적으로 좀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그린 에너지를 원한다라는 여러 이제 하나의 기사가 있어서 같이 이 부분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고, 자, 일단 요 위에는 제가 또 그래서 저는 이걸 지난주를 정리하는 문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매번 그러잖아요. 수요 휴장 있고 그렇죠. 엔비디아 독주를 했었고.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틀린 안 고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대표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가 0.04%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18% 상승했고 S&P 500이 0.16% 하락했죠. 나스닥은 0.18% 하락을 했고 러셀 2000 지수가 0.23%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그렇게 큰 거래량이 뭐 몰리진 않는데 지금 엔비디아나 여러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과 S&P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정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최근에 큰 상승을 줬었던 그러한 기업들만 큰 폭의 조정을 주고 나머지는
그래도 뭐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뭐 물론 1%대 하락을 줬고 메타 플랫폼스도 1.3%대 조정을 주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시장의 분위기상 그렇게 나빴나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3위로 밀려났어요. 맞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그리고 애플이 2위, 엔비디아가 하루 시총 1위를 찍고 나서 바로 다시 3위로 밀려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1일 천하였나? 예,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19일 수요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맞아요. 예, 그때 이제 1위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혹시나 엔비디아 또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은 약간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나머지 기업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눈에 와닿는 기업은 없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죠.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데 일단 금리와 유가를 먼저 보고 뒤에 가서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들어서 뭐 소매 판매에 대한 뭐 지표가 나오긴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경제 데이터에 따른 시장이 약간의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메이저 경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특히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PCE가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또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4.25%에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80 WTI 기준으로 $80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유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또 지정학적 악재가 또 이제 홍해 인근에서 또 선박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의 그런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다 보니까 뭐 지정학적 악재도 또한 유가를 끌어올리는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에선 이러한 유가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모칸으로 빨간색으로 좀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네. 아마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 실적 발표 또는 가이던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특히나 HBM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떤 가이던스가 나올지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나이키가 또 애프터마켓 때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많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은 점유율을 좀 빼앗기고 있는 상황. 특히나 뭐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호카나 뭐 그 외에 다른 뭐 온 홀딩 이러한 기업들의 점유율을 좀 빼앗기는 상황이고 또 의류 같은 경우에서도 룰루레몬한테 또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나이키가 여러 가지 뭐 재고 측면이나 실적에 관련해서 약간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뭐 이 의류 관련된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 조금은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과거의 나이키가 아니다. 네. 뭐 이러한 언급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가장 뭐 중요한 그러한 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메타 한번 해볼래요? 우리 박팀장님 마이크 테스트 1, 2, 3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여러분 괜찮나요? 아니 지금 우리 박 팀장님의 마이크가 살짝 이상하다라는 그래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올무지개님의 스피커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소리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PD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다시 한번 껐다 켜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에 이어서 엔비디아 수급을 보면은 내부자 매도가 급증을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젠슨왕도 사실 지난주에 팔았는데 그걸 보고서 뭐야 올랐더니 팔아? 이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이제 팔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이미 뭐 이제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뭐 젠슨왕을 떠나서 그 외에도 또 많은 내부자분들이 다른 분들이 또 매도를 하고 있는데 내부자들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매도세가 좀 과거보다는 좀 큰 폭으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2022년 혹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가 정말 엄청나게 뭐 320불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 분할 전이니까요. 320불을 찍었던
또는 330불 부근에서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리고 2020년 내내 뭐 정말 10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좀 크게 빠졌었던 그러한 구간 때 그 고점을 보게 되면 이때 많은 내부자의 거래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또 하락으로 또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이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최고점에서 요 빨간색 요 막대 그래프를 좀 막대 그래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 빨간색 선을 이 음영을 좀 보게 되면 역대급 가장 많은 파는 지금 내부자 매도가 좀 급증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파르기 자체도 뭐 크게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과거에 이제 이 어느 정도의 뭐 이제 매도를 이제 예고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뭐 같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큰 어떤 내부자 매도가 좀 나왔을 때는 일부 조정을 줬던 그런 구간이 있었고요. 뭐 과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정을 줬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내부자 매도가 뭐 조정을 줄지 또는 주가의 하락을 일부 또 하락을 시킬지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자 거래를 좀 보게 되니까 지금 이게 2024년 5월 28일부터 제일 밑에 있는 게 5월 28일이에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제일 최근에 2024년 6월 21일까지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젠슨항이 2024년 6월 13일부터 주기적으로 조금씩 약 한 12만 주씩 이렇게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또 크레스콜렛이라는 CFO가 또 큰 폭의 또 주가 매도가 있었습니다. 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그리고 스피언스 마크 뭐 디렉터라고 돼 있는데 이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진도 마찬가지로 한 30만 주 가까운 32만 주죠. 32만 주 가까운 32만 주를 한 번에 팔고 그다음에 15만 주를 팔고 이러한 또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정말 큰 폭의 매도세가 좀 있었다. 자, 이 부분이 뭐 시장에서 약간의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있었던 조정폭을 조금은 키웠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고했던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내부자 관련해서 뭐 공식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부분 뭐 추가적으로 언급이 나온다면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그 외에는 이 부분 외에는 뭐 그렇게 큰 매도세는 뭐 보이진 않았는데 사실 6월 들어서 갑자기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젠슨항은 왜 팔았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 추측이죠.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뭐 일단 뭐 일부 사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젠슨항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공식적으로 나와봐야 우리가 뭐 왜 매도했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풍월롱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회사 대표가 이렇게 좋을 때 주식을 판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좀 좋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예. 안 팔았으면 어땠을까?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뭐 과거 사실 작년 12월이죠. 11월, 12월 때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도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는 뭐 아마존에 그 영향력이 없는 분이니까. 네. 그래도 이제 아마존 그래도 가장 최측근이니까 영향력은 없지만 가장 최측근의 대주주다 보니까. 그분 근데 좋은 일을 하려고 판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제 블루 오리진에 투자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 이후도 뭐 일부 뭐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뭐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이 부분은 뭐 향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공식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회사 차원에서 또 나오면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젠슨항님께서 살 게 많다고 가죽 점퍼도 새로 사야 되고 팬츠 셔츠 새로 사야 돼가지고 개인적인 용도에 의해서 매각을 했다라는 또 재미난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S&P 500에 대한 월가의 이런 컨센서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의 가이던스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자리가 이제 6으로 바뀐 게 꽤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폭의 상향 조정을 했는데 4,750에서요 6,000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나 시티나 다 목표가 S&P 500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뭐 중소형 IB들도 지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사실 이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 목표가에 대해서 일단 연초에 전부 다 틀렸잖아요. 연초에는 전부 다 틀렸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전부 다 뛰어넘는 S&P 500의 어떤 질주가 있었고요. 자, 거기에 부랴부랴 지금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알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유 그래 야 우리가 좀 과소평가했다. 지금 S&P 500이나 여러 지금 기업들의 EPS 증가율이나 성장률이나 경기 전망이나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은 더 우리가 높여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약간의 어찌 보면 신뢰를 약간 잃어가 있는 잃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물론 한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말까지의 목표치지 지금 상반기의 목표치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다 보니까 2024년 말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래서 뭐 올라간다는 분들 또는 지금 아직까지도 뭐 5,300, 5,200을 고수하고 있는 아이비들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이분들의 이제 논리를 보게 되면 2023년 말이 되면 그러니까 즉 하반기가 되면 일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또 향후 어떻게 또 아이비에서 조정을 하는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굵직굵직한 그런 아이비들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 네. 골드만삭스도 5,200에서 5,600 한 2주 전에 그러한 상향 조정을 했었고 시티도 5,100에서 또 5,600으로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심지어 모건 스탠리도 상향 조정을 했죠. 예, 마이클 윌슨이 끝까지 고수를 하다가 결국에는 5,400까지 2025년 상반기까지로 보긴 했지만요. 5,400까지도 또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뭐 뛰어넘은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이 뭐 이 부분도 뭐 보시면 또 미국 주식을 보시는데 좀 참고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주식시장의 펀드 자금의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하나 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 제 과거 이제 지난 주간 이제 주식시장 작은 흐름인데요. 네. 지난주를 보시게 되면 여기 막대 그래프가 껑충 올라왔죠. 그러니까요. 예, 이만큼 지금 많은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부 뭐 조정을 준 이후에 지난 한 3주 정도는 뭐 지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갔었던 그런 구간이고 그 다음에 한 3주 정도는 또 쉬어갔어요. 이때 쉬어갔을 때 일부 엔비디아만 올라가고 일부 뭐 애플에 대한 WWDC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일부 종목에만 쏠렸지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피어 앤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공포 단계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유입이 없었고 네. 조정을 줬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큰 폭의 일단 자금 유입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유입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테크 섹터에 다시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역대급 테크 섹터의 자금 유입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주간으로 발표가 되는 건데 거의 뭐 과거 2023년 가장 좋았을 때보다 더 높은 그러한 자금 유입이 지난주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주 평균 그 그래프로 보게 됐을 때는 이 껑충 요 짙은 남색이 그냥 수직 상승으로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 이런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많은 대량의 유입이 있을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아마 향후 테크 섹터 특히나 뭐 기술주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이 트럭 톤수 지수를 보겠는데 이게 뭐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S&P가 보라색이고 지금 노란색이 트럭 톤수 지수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사실 이게 트럭 톤수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미국 경제를 대변하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운송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트럭의 어떤 뭐 운송에 관련된 자, 얼만큼 이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 경제를 좀 아우르는 그러니까 경제의 뭐 바로미터 역할을 했던 뭐 그러한 이제 지수긴 해요. 과거에 뭐 그냥 우리가 S&P 500과 같이 대조를 하게 되면 거진 비슷하게 흘러갔었던 그러한 미국 톤수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의 어떤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2020년이 들어가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완전히 그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럭 톤수 지수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S&P 500은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 뭐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세계 경제 변화의 어떤 큰 전환점을 시사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 올드 패션의 어떠한 그런 경제 바로미터 역할을 이제는 벗어나고
새로운 어떤 경제적 성장 국면에 들어서는 것이냐, 완전히 사회가 변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일부 AI 분과 또는 이게 너무 기업적인 개별적 움직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상승 기간 동안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쵸. 빅테크의 쏠림 현상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지수의 움직임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세계 경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AI에 따라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하지만은 뭐 이걸 또 일부 기업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괴리율을 만들었다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데이터 센터는 그린 에너지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도 한 차례 그 그린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한 번에 쫙 움직였는데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해도 될지 주가가 이미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뉴스가 6월 19일자 뉴스인데요. 제가 어찌 보면 약간 조금 지난 뉴스긴 한데 이 뉴스를 조금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도 ETF 몇 가지, 5가지 정도를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기사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정리를 했고 중간중간에 제가 또 따로 정리한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기후 그리고 전력 공급 부족이라는 이 키워드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게 되면 이거에 따른 많은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지금 정도의 어떤 여러 인프라 이 상황 안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한 이런 상황 안에서는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분명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산업의 큰 전환점을 또 시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린 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는 미국에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올해 뭐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추가에 있어서 천연가스를 훨씬 능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재생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가 그리드 연결에 있어서, 그리드라는 것은 약간의 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리드 연결에 있어서 엄청난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다. 자, 그만큼 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이러한 많은 어떤 전력에 대해서 끌어오는 그런 인프라가 약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송전선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다들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중무휴 재생 기능 전력을 확장하려면 더 저렴한 배터리도 필요하다. 자, 이게 일단 핵심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태양광 비용의 메가와트 시당 29달러에서 92달러로 지역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사이클 가스 플랜트 비용 같은 경우는 45달러에서 108달러로 이러한 약간의 좀 지역적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 특히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에 집중이 되고 밤에는 이제 전력을 모아놨던 전력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녁에는 이제 배터리, 특히나 ESS 같은 그러한 부분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적용하게 된다면 메가와트 시당 60달러에서 210달러로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른 세금 공제로 인해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배터리 저장을 갖춘 태양광의 비용, 이 부분이 38달러에서 171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나 그 외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데이터 관련된 또는 전력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이 이 배터리 저장을 갖춘 태양광 비용, 특히나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만약에 적용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는 화석연료 전력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수요 관점,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죠.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IRA 같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으로 선호가 되는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속도라면 10년 후에나 변목 현상을 좀 해결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드 연결 승인을 받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승인을 받고 송전선 구축하는 것은 정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 주 또는 뭐 지방단체 또는 연방기관에서 이 복잡한 허가를 전부 다 일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러 이제 승인의 승인을 꼬리를 무는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정말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그리드 연결을 완료한 프로젝트가 전체 중에 20%만 완료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9년, 뭐 18년, 뭐 요 정도 사이 동안에 전체 20%만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향후 지금 이러한 속도라면 지금 이게 그리드가 완전하게 되겠느냐, 오히려 지금 속도보다 향후 10년 동안 90% 이상의 그린랜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배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건 뭐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리드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력원들이라고 제가 좀 나왔는데 가장 이제 규모가 큰 게 사실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양광이 지금 그리드가 가장 절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마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혹시나 이 부분이 만약에 그리드가 생각보다 속도가 붙는다면 반대적으로 또 시장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 이제 전력 분야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제 풍력이고요. 이쪽은 이제 천연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린에너지 관련해서는 네. 지난 그때가 17년이었는지 18년이었는지 한꺼번에 그 태양광 관련해서 기업들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ETF 대표적으로 뭐 TAN, 탄을 비롯해서 그랬다가 진짜 그때 사셨죠? 저요? 예. 못 제 탔어요. 기억에 못 탔어요. 탄에는 타지 못했어요. 탄에는 타지 못했다. 근데 저는 그 전체 S&P 500을 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한 거죠 뭐. 예. 그때 당시에 뭐 진짜 태양광 없으면은 정말 시장에서 소외됐던 그런 기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워낙에 그 설치나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도 크고 또 맞아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았는데 예. 그런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이 또 원한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이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지금 뭐 여러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최근에 뭐 그냥 한 일례로 한 2달, 3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필라델피아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필라델피아에 거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주변의 부지를 입찰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서로 네. 경쟁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아마존이 그 입찰권을 따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원자력 발전소와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 과정 사이에 여러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빅테크 기업들은 너무나도 부담이 되니까 최대한 발전소와 가까운 그 부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방금 말씀드린 송전선 구축이나 여러 이런 부분은 네. 여러 만약에 주에서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 큰 승인이나 여러 허가들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또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최대한 그 발전원, 그러니까 뭐에서 원자력 발전소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지어서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있고 있는데, 지금 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은 이 전방위적인 이 송전선이 구축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향후 이제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이고, 지금 과거의 어떤 속도로 봤을 때는 야, 이게 지금 3, 4년 만에 되는 일이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지금 월법을 통해서도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크 저커버거가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내가 투자를 해보니 네,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 메타 플랫폼스예요. 데이터 센터에. 내가 투자를 해보니까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오래 걸릴 거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국가 차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발전소를 막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AI에 대한 투자,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나 전력에 대한 투자가 확 줄어들 수도 있는 요인이 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봤자 전력을 끌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투자를 하겠느냐, 이러한 어떤 관점으로 마크 저커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물론 우리가 갈
우리가 목표치는 있지만 분명히 AI가 또는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방향성은 맞지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의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봤을 때는 마크 저커버그는 약간은 브레이크를 좀 잡았던 그러한 인터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좀 시간은 좀 장기적으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차세대 사업 아이템이 딱 떠올랐습니다. 전기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돼요? 요거만 되면은 내가 젠슨왕을 넘는 전기를 네, 예. 대부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공자분들 일어나셔야죠.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돈이 딱 보여요. 노다지야 노다지 여기는. 이거 시간 줄이고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전력 소비 확 줄여주거나 뭔가 그 센터 구축을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력 설비 관련해서 정말 빨리 할 수 있는 그 기술만 마련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맞습니다. 없어요? 관련 예. 지식 있는 분들 없어요. 전 지식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지식 있는 분들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진짜 좋은 아이템인데 방법이 없네요. 예.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소비될 수밖에 없고 마크 그렇죠. 주커버거 해봤다는데 안 된다잖아요. 생각해 그러니까 보시면 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네. 예. 해본 사람이 인터뷰를 근데 했으니까. 그분도 전기 전공이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주변에는 그렇죠. 얼마나 또 유수의 훌륭한 그렇죠. 전문가분들이 붙어 예. 있겠습니까. 자, 이어서는 그래서 또 다른 과제가 있는 저장용 배터리 이거 뭐 ESS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저장용 배터리인데 네. 지금 일단 환경적으로 제한이 있는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배터리 시장이 또 하나 또 관심사입니다. 예, 이제 재생에너지는 방향성은 지금의 뭐 이상 기후들, 뭐 기후 변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분명 방향성은 맞지만 여기에 따라서 또 필수적인 ESS 시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가요, 일반적으로 4시간 전력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당연히 뭐 충분치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도 8시간 이상 저장이 가능한 배터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분석가 입장에서는 이 더 긴 수명의 배터리는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완전 재생 가능한 전력망은 오늘날에는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우리가 이걸 굳이 우리가 채택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배터리 가동 중단 시간이 너무 길어서 비용 측면에서 낭비가 심하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 공급 업체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2000년 초보다 지금이 20배나 더 저렴하다. 예, 그래서 각 저장 시간이 이전 시간보다 이 같은 시간대별로 우리가 보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더 효율성이 더 좋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용적인 부분은 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완전 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많은 업계 관계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께서 또 많은 분석을 통해서 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사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해서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의 이제 배터리가 널리 보급이 되고 뭐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천연가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 지금의 어떤 그린 에너지를 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천연가스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는 동의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선 가스 및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뭐, 야, 지금 뭐, 우리가 에너지가 급하니까, 야, 화력발전 그냥 해. 네. 야, 석탄 발전소 뭐 그냥. 그러면 진짜 퇴보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여러 뭐 빅테크 관련된 이런 여러 뭐 이제 그렇죠. 뭐 오피니언 리더들, 예, 이 뭐 결정권자들은 단 한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좀 의미 있는 이게 어떤 데이터인 그림인데요. 거예요? 이게 캘리포니아 주에 24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대별로 어떤 에너지원을 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노란색이 뭐예요? 노란색이 지금 태양광입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6시부터 해서 저녁 6시 반 또는 7시 정도 부근까지 태양광으로 인한 그런 전력. 낮에는 그렇죠. 이게 거의 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바람도 꽤 쓰네요. 예. 풍력. 맞아요. 예,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제 또 태평양
있으니까 이러한 뭐 여러 그린 에너지에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일 밑에 보게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여기에 보라색으로 깔려 있는 뭐 네. 크게 아주 근데 변동이 없어요. 이쪽은.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는 뭐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이러한 태양광 발전소를 또 대체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앞서 ESS가 좀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수입을 해오는 에너지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캘리포니아주의 24시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전력원들을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어떤 양을 좀 보게 되면 에너지원 비중을 보게 되면 뭐 특히나 캘리포니아는 사실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이 태양광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다른 주에 비해서는 이 뭐 여러 가지 그리드나 아니면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캘리포니아가 최근에 텍사스한테 밀린 겁니다. 텍사스가 그만큼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태양광이 또 압도적으로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뉴스를 좀 보셨을 때 앞으로 태양광에 대한 여러 수요가 방향성이 있지만 약간의 시간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필요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만약 끌어올려면 여러 가지 ESS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그리드 특히나 연결망을 구축하는 인프라 있어가지고 3배 이상의 속도가 좀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은 뭐 화력 발전을 해라라는 얘기 하는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저렴한 비용, 특히나 IRA를 통한 저렴한 비용을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전력을 쓰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부분은 다 일맥상통하게 의견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3프로발 일명 피카츄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프로젝트. 피카츄 알죠? 보면 전기차. 우리 청정원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피카츄를 한 뭐 엄청나게 복제를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집단지 성임을 한번 빌어서 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고견을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 그거 모아가지고 요긴하게 제가 한번 사업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네, 저희 여행크님이 사업 하시는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뭘 많이 있어? 또 뭐 여기저기 많이 건드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전기 쪽으로 한번 전기 쪽으로 피카츄 올해는? 프로젝트. 알겠습니다. 법명이 피카츄로 하겠습니다. 피카츄? 새로운 신규 법인은 피카츄.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한 ETF 잠깐 한번 쓱 훑어볼까요?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과거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늘 좀 촉박하다 보니까 부족했죠. 네, 그래서 뭐 지난 뭐 5년 평균 어떤 수익률을 봤을 때 뭐 이러한 뭐 신재생 관련된 ETF들이 있어요. 물론 종목을 보셔도 됩니다. 뭐 펄스솔라를 보셔도 되고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있고요.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뭐 여러 뭐 이러한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내가 어떤 기업을 내가 사야 될지 뭐 대장을 사면 대장 기업을 사겠다. 그러면 펄스솔라가 태양광의 대장이겠죠. 하지만 나는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에 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ETF들 좀 이러한 ETF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CNRG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 에너지를 뒷받침해 혁신을 주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들을 포착하도록 설계돼 있다. 주가의 흐름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을 원하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어떤 ETF를 사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안에 들어가면 상위 10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비중을 동일 비중으로 가져가는지 아니면 뭐 시가총액 가중 비중으로 가져가는지 여러 이제 그 비중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는 이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한 내가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 좀 있다라고 하면 안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CNRG를 보게 되면 1번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내에서 가장 또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퍼스트 솔라도 태양광에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뭐 넥스에라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인페이즈 에너지도 있고. 근데 이제 비중 자체가 크게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만들었던 그러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투자자분이 가장 또 좋아하시는 TAN, 탄이죠, 탄. 그래서 이 주가도 거진 비슷하게 최근 들어서 어제 제가 캡처를 한 차트인데 최근 들어서 뭐 지속적으로 밑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저는 좀 괜찮다고 봐요. 제가 기억했던 2017년이 아니고 2020년대군요. 2020년에서 초반에 이때 엄청 올랐었죠.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고 그 이후로 지속적인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물론 뭐 중국에 대한 여러
태양광 패널에 대한 뭐 가격 경쟁 그런 부분 그쵸. 때문에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ETF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뭐 중국의 또는 여러 관세나 뭐 여러 가지 뭐 제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잠깐 소폭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일부 다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앞으로 향후 좀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는 네. 이러한 ETF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탄 같은 경우는 뭐 펄스 솔라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가 가장 큰 폭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아이고, 여러분 네.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부호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누구라도 이걸로 사업을 하셔서 네. 대부호가 돼서 음. 뭐 이제 수익 쉐어를 3프로TV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함께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